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화요일 KBC 뉴스 구상국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송철호 위원장이 시카고를 방문해 해외 동포 고충 민원 접수 안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재외 동포를 위한 민원 창구를 따로 운영하면서 작년 한 해만 100여 건의 해외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병역과 재산, 가족 출입국 문제 등 해외 거주 동포들이 한국에서 겪는 행정 절차상의 불이익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 매년 해외 지역별 간담회를 가는 등 해외 동포들의 행정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해외 민원은 총 44건, 현재 상담 중인 민원도 40건에 달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독일 광부 시절 적립한 은퇴 연금을 찾아주고 LA 한인의 호적에서 완료되지 않은 이혼 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등 다양한 민원들이 해결됐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외 동포를 위해서 해외 동포께서 국내 행정 문제로 고통을 받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흔쾌히 여러분의 민원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조사해서 적절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한인 동포들의 경우 한국 정부기관과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의할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사리 문의를 해도 자동 응답기만 돌거나 담당이 아니다, 담당자가 없다는 답변에는 속수무책.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화 110번으로 한국과 해외 동포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민원 접수가 가능한 재외동포 전용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평소에 잘 해결되지 않고 국내 여러 부처에 관련돼 있으면서 연락 같은 것이 불편했던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아주 그 인터넷을 통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화 110번을 이용하시면 우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원이 항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의 민원을 받아들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처리 과정과 결과를 연락해 드릴 것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 특별보고권, 감사 의뢰권, 과태료 부과권 등의 권한을 갖고 대통령 직속 신문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H-1B 취업비자 접수가 시작되면서 신청 서류가 폭주해 예상대로 조기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은 신청 서류가 초과될 경우 무작위 추첨을 추진할 것이라는 지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쿼터를 초과해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접수 시간과 관계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무작위로 추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취업비자 서류 신청서인 캘리포니아와 버몬트 서비스 센터 두 곳을 합쳐 이미 10만 건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대로 접수 시작 하루 혹은 이틀 만에 취업비자 쿼터가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아직 접수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민서비스국은 지난해보다 첫날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만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쿼터 소진 기간이 앞당겨지면서 취업비자 문호 확대를 요구하는 이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서 발효를 위해 미국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 핵심 위원들이 한미 FTA 비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심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비준을 주도할 세출위원회와 상원재무위원회, 농무위원회, 핵심 의원들이 쇠고기와 자동차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한미 FTA 협정 비준을 저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원의 샌드 레빈 세출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은 이번 타결이 한미 간 농업과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경제적 장막을 없애야 한다는 미국이 주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상원 의원들 역시 이번 타결이 한국의 비과학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풀지 못했고 오히려 미국의 무역 적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줄이는 등 자동차 제조업계를 해치는 합의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원재무위원회의 척 그레슬리 의원은 이번 합의에 한미 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해제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쇠고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회 비준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내 유학생 중 한국 유학생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세관국이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학생 추적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 유학생의 수는 9만 3,700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41%가 대학에 재학 중이며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도 39%로 나타났습니다. 어학연수생 9,400명으로 10%, 초, 중, 고교 유학생의 수는 3,700명으로 4%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유학생은 지난 3년간 매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국 내 여전히 높은 유학에 대한 관심과 학교 차원의 지원 등을 감안할 때 올해도 유학생의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은 하지만 이 수치는 유학 비자를 통해 입국한 학생들만을 기준으로 한 것인 만큼 관광 비자 등으로 입국해 어학 연수를 받는 학생들을 포함하면 국내 10만 명 이상의 한국 유학생이 거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어서는 인도와 중국, 일본 유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안 유산의 달을 앞두고 노스이스턴 대학에서 주제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날인 어제 한국의 영어 교육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한국 내 영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어민 교사 보급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The English Village, is that a housing complex where a bunch of kids live, or what's that all about? I'm hearing how people address each other, not by their names, but by their positions, and I see how this works. So that is something to consider. Is television? It just. 지난 2006년 4월을 기준으로 한국 내 영어 원어민 교사는 1,900명.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외국어 학교와 사립학교에 소속돼 있어 공립학교의 영어 교사 보유율은 지극히 낮은 상태입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영어 수업 중 회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는 대학 진학을 위한 암기식 영어 교육의 실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10년 전부터 초등학교 정규 과목에 영어 수업이 포함돼 실무 위주의 조기 교육이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오는 2010년까지 모든 영어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도록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 집중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원어민 교사 지원책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Three levels according to their certificates and or teaching experience in their home country or in other countries. 이날 참석자들은 학교 간 자매 결연을 통한 교사 교환 프로그램과 정기 연수 프로그램, 한국의 홍보를 통한 원어민 교사들의 관심 유도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어민 교사의 양적 확보에 주력하다 보면 교사의 자질 검증을 간과하기 쉽다며 체계적인 검증 절차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개수와 사료값이 크게 인상되면서 우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낙농업계 전문가들은 상승 요인이 겹치면서 올 가을까지 우유값이 현재보다 갤런당 30센트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중동과 아시아, 쿠바 지역으로 수출하는 우유 파우더와 유청 단백질 수량이 크게 늘면서 국내 공급량이 부족한 것도 우유 제품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켄 베일리 펜주립 대학 농업경제학 교수는 1월달 갤런당 3.07달러였던 우유값이 오는 10월엔 갤런당 3.35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우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의 경우 우유값이 19% 오르면서 전국 우유 소비량도 4%가량 떨어진 바 있습니다. 전국유제품위원회는 하루 3잔의 저지방 우유를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우유값이 오르게 되면 국민 건강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기 대권 도전에 나선 바락 오바마 민주당 상원의원의 얼굴을 묘사한 예수 조각 작품이 시카고에서 만들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은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재학생인 데이빗 코데로가 지난달 30일 다운타운에서 오바마 얼굴의 예수 조각을 전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작품 제목이 축복인 이번 종이공예 조각품은 예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쉽게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도전하는 오바마 후보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을 제작한 학생은 오바마 후보에 대해 보고 들은 바를 토대로 만들었으며
오바마 후보가 미국의 죄를 사할 구원자라는 생각을 작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각은 인터넷상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학교 측에도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백열전구와 비닐봉투, DVD 등 생활 필수품들이 다음 세대엔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린스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생활 환경의 변화로 미래에는 새로운 품목들이 비닐봉투와 백열전구 등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백열전구는 이미 에너지 효율이 낮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5배 이상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긴 절전형 형광등과 발광 다이오드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DVD의 경우도 이미 대용량 광디스크의 새 규격인 블루레이 디스크와 HD DVD 등이 출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DVD의 경우는 특히 퇴출 위기가 다른 기술 분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편리함의 상징이던 비닐봉투도 천봉투나 재활용 종이봉투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비닐봉투는 동물 질식사나 토지오염 등 환경오염의 주목으로 지목되면서 퇴출 대상 목록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 캘리포니아 경제는 둔화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완전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L의 이연욱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주택 경기가 시들해지면서 올해 캘리포니아 경제 성장은 주춤할 전망입니다. UCLA 앤더슨 연구소는 주택 경기 하락이 주택 구입자들의 몰기지 상환 부담과 차압을 늘리면서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이 창출해온 건설 분야의 일자리가 줄면서 캘리포니아주 2,700여 명이 실업자로 전락했으며 실업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We think we'll bottom out in terms of housing starts the third or fourth quarter of this year, and at that point will not continue to be a drag on the U.S. economy or on California. So we'll revert to a more normal economy at that time in 2008, but not with the housing fully recovered. 이에 대해 안토니오 비아랄고사 LA 시장은 경제 성장을 위해선 주민들의 주택 구입 능력에 맞는 저렴한 주택 건설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o invest in housing. We need help from the federal government. We need assistance when we pass the bond at the state level. But we're going to have to invest in this city and in the issue of affordable housing. 한편 남가주의 경우 관광과 무역 분야의 성장이 견고하고 다운타운 개발과 프리웨이 확장 프로젝트 등이 경제 성장을 도우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최근 서브프라임 몰기지 부실로 인해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면서 융자이자가 낮더라도 투자용 주택 구입은 아직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시카고 지역의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꽃샘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기상대는 다음 주까지 최저 기온은 예년보다 15도 이상 낮은 32도, 섭씨로는 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또 시카고 남동부 지역에서 불어오는 제트기류가 중부 지역의 온화한 대기를 만나면서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과 곳에 따라 눈 소식도 예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 서부 지역에 컴캐스트 전화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컴캐스트 측에 따르면 30일과 31일 양일간 네이퍼빌과 위튼, 오스웨고 지역에서 전화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비스 중단 시간대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주민들은 컴캐스트사에 연락해 크레딧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이민개혁 입법 제의안에 대해 이민자 단체들이 반발이 거셉니다. 일리노이 이민자 단체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가족 이민을 축소하고 불체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1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인 이민자 단체 KRCC도 미국에 기여한 주민들이 정당하게 미국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육원이 재외동포 교육 지도자 연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8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는 한글 맞춤법과 교육과 정 등 이곳 2세들의 한글 교육 지도를 위한 교수법을 배우게 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한글학교 교사들은 오는 13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한국교육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문의 전화는 312-822-9485번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5원이 떨어진 매매 기준율 936.8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7.7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5.9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0.41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3.19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주택 시장 둔화의 우려를 덜어주는 지표가 발표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 평균 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128포인트 크게 상승하면서 12,510.3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28.07포인트 올라 2,450.33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13.22포인트 상승하면서 1,437.77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구름 낀 흐린 날을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를 나타냈으며 바람은 남서풍이 16마일대로 강하게 불었습니다. 습도는 59%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시카고는 흐린 날이 이어지며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35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4일 수요일 강한 바람과 함께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7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로 크게 내려가겠으며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일 목요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로 춥겠습니다. 6일 금요일 흐린 날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18분입니다. 이상으로 4월 3일 화요일 보내드린 KBC 뉴스 구사항공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